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그 계엄령 시나리오를 우려를 수차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화되자 비판을 했던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의 그 사과하는 입장까지 나오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경고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지난 비상계엄 상황 복기를 해보고요.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탄핵안 의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의원님께서 예. 그 제보를 받고 폭로하신 내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도피를 위해서 예.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라는 제보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편 예약을 구체적으로는 예, 이렇습니다. 국방장관 측을 관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갑작스럽게. 예, 전 장관이 됐죠. 이제. 예,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관뒀는데 아침에 예, 이제 자신 이제 소위 측근 예, 정책실장을 비롯한 측근들과 국방부에서 이제 차담을 간략하게 하고 곧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을 비롯해서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첩보를 들었죠. 그럼 오늘 아침에 차담을 하면서 측근들에게는 나간다 그런 얘기를 공유했다는 겁니까? 측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측근들을 만난 다음에 음흠. 곧 나갈 거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 빨리 이거 차단하지 않으면은 해외 도피해 버린다. 그래서 12시경에 제가 SNS에 올리고 그 기자들에게도 좀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그게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예. 행안위에서 이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질문한 거죠. 지금 반란죄에 대한 그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밖에 현재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도 하면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반란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검찰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애 민주당 의원도 이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뭐 이 부분을 예. 이제 밝히고 있기는 한데 또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또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차례 이 계엄령서를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네. 대통령실과 또 지금 전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같은 시대에 대명천지 가능한 것이냐, 네. 군대가 따르겠냐 네. 라면서 반박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네.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계엄 상당무리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예, 이제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고 두 번째 이제 발언을 했던 김민석 의원과의 설전을 했던 사람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마지막 목소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 이분이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하면 되겠느냐? 군대가 말 듣겠느냐 이 말이 네. 했는데 이분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했고 지시했죠.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진 거죠. 네, 둘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렇군요. 당시 지난 7월에 의원님이 이제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네. 계엄령 군정 쿠데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과연 윤석열 정권이 용산 이전을 왜 했을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 탄핵되었을 때 검찰은 난도질을 했고 군은 지켜주지 않았다에 대한 반성이다. 아. 그것이
이 조현천을 그 국내로 불러들이면서 준비가 기무사령관? 시작됐다. 아. 기무사령관이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서 계엄 문건을 여러 차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육사 38기 김영현과의 절친이고 예. 제가 그 국회 질문도 했습니다만 아하. 김영현은 매우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김영현에게도 다시 그러면 당시 계엄 문건 읽어봤냐 해서 읽어봤다라고 했었는데 조현천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모 비서관, 국방비서관 예. 또 아스팔트 장군입니다. 아스팔트 장군? 야전에서 뛴 적이 없는 장군인데 예. 막 승진을 했죠. 그 사람도 소위 말하는 위기관리 전문가, 즉 계엄 전문가입니다. 예. 그들을 그리고 김태효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예. 이들의 인맥 구성은 이거는 계엄을 할 구조다.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9월에 이제 당시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시 지휘 체계를 PPT로 제시를 하셨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게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 하신 네. 건데 이제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던 거고, 네. 그럼 결국 김용현 장관 임명이 계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필리버스터 할 때 7월 27일 날 계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예, 바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원식이 교체가 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았었죠 사실은. 예. 그리고 교체가 됐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교체됐어요. 예. 유일한 이유는 계엄을 할 수 있는 어허. 측근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 있었고 예, 그 전으로 이제 예. 우리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이진숙 그 MBC 사장 임명,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통위 예. 이런 과정에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 강박증에 빠졌는데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계엄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무사 문건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스케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계엄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죠.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셋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공관 모임 비밀 회동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저는 확증이다라고 봤고 예, 이상민 장관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예. 방첩사를 3월에 방문했고 그 이후 2월 28일 날 방첩사령부와 그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업무 협력 메모가 체결됐고 거기에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인력과 수사관 장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즉 계엄을 하면 방첩사는 그 합동수사본부가 되고 그 합동수사본부에 국가수사본부의 인력이 충원되게 된다. 이것은 기무사 문건 2017년에 나왔던 기무사 문건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계엄 선포가 왜 지금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예. 궁금증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저희 각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추진되면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될 계엄 카드가 만약 믿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라지는 것, 직무가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서 네. 이게 이제 탄핵 추진에 앞서서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상상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과 제가 그 김영현 장관의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여러 그 기자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 탄핵 시킬 거냐. 근데 이게 질문하는 거 보면 예, 저하고 별로 친한 기자도 아니고 질문한 거 보면 이거 국방부에서 시켰구나. 우리가 언제 할 건지. 그래서 아직 실행에 안 들어간다. 예, 라고 했었는데 저는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계엄을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미리 이 정도 시기에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은 트럼프가 아직 그립이 없고, 예. 그러니까는 장악력이 없고, 바이든의 최대한 힘이 빠지고, 예,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 문제 신경을 안 쓸 시기. 예, 그것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과 연관이 되면서 다음 주에
계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주시를 해왔었는데 예. 일주일 정도 땡겨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창수 지검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와 예. 방금 사회자께서 마시는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 국방부 탄핵 소추 두 개가 결합돼서 시계를 좀 당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계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차 계엄은 이번에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예. 당장은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임명된 그 국방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대장 진급했던 사람이고 연합 부사령관 예. 출신 그러니까 미국하고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장관을 통한 카드가 살아 있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상 여기서 더 물러서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안위와 국방위가 계속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실장님? 예. 예. 질문하실 게 있어 보이셔서. 아니요. 예. 예전에 사실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예.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예. 또 박선호 의원님 얘기하실 때 네. 너무 과도한 우려다. 그리고 예.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뭐 디올백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네. 다른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계엄령 이슈가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 아하.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정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유영훈 의원도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저 의원님께서 707 특수임무단 예. 관련한 동향에 관해서 제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날 저녁 계엄문 내부에 심상치 않은 동향이 미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예. 화요일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707 특임대는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서 훈련량이 매우 많습니다. 1공수 특전여단의 707 특임단. 707 특임단이 예.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상대기에 들어간다. 예. 그것에서 그러면은 곧 어딘가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저녁 8시에 제가 제보한 문자 예.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서 거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8시에 특임대에 문자 메시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특임대에서는 이제 사령관이 그러니까는 특전 사령관이 특임대 단장에게 지시를 해서 곧 투입될 준비해라. 헬기로 이용해서 간다. 북한 상황인데 헬기를 이용해서 간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좀 주시해라라고 예. 했던 상태에서 9시 한 40분 10시쯤 돼가지고 휴대폰이 수거되고 이런 과정에서 출동할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설마 하겠냐 그러면서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내용 보면 국방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생하면 타 여단 신경 안 쓰고 707 부른다고 언급하였음. 예. 요 문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생하면 그러니까 막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아니면 뭐 12월 10일 그 15일 사이, 예. 어간에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령관에게 이미 지시가 내려왔고 사령관은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임단장 대령인데 밑으로 뿌려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세 사령관이 예. 올 3, 4월에 만났을 때부터 이미 예비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또 제가 밝힐 건데 이미 방첩사는 올해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정황이?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이들은 이 훈련을 모의를 실행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그거는 훈련입니까?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서 내가 내일 이야기하려고 아, 했는데 내일 준비하고 오늘 계십니까? 온 김에 온 제가 김에 말씀해 주세요. 한판승에서 말씀하시죠. 예, 예. 한판승부에서. 예, 단독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새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예.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예.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제보가 많으셔서. 예. 올해 초 올해 초에. 3월 4일부터 14일인가 예. 그때 한미 연합훈련 계기에 예. 방첩사는 어떤 식으로
어느 부대는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첩보를 올해 3월 이미 방첩사는 계엄 예비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예비 훈련을 모의 훈련을 모의 훈련을 했었다라고 하는 첩보가 조금 전에 또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데 들어왔어요. 아 지금 대기하시는 와중에 예. 이를테면 어떤 훈련입니까? 뭐 CBS나 방송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번에 그 선관위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예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예. 이걸 기획하는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훈련을 해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방첩사가 3월에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은 방첩사가 계엄 시에 어떤 부대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그 합동수사본부로서 이 판을 관리하느냐 그런 준비를 했다고 저는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그러면 올해 3월에도 사령관 상태에서 그렇죠. 작년 10월에 아마 취임했죠. 이분도 그 충안고 라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고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3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예. 방첩사를 방문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하였고 예. 충암고 일부 연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도 3월이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약 9개월 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뭔가 그렇습니다. 훈련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찔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9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지난 그저께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이틀 전까지 한참도 전혀 개입이 안 된 것 그 같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2.12 쿠데타는 예. 삼성 장군, 합수본부장,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그렇죠. 정승화 육군 총장 겸 사령관을 상대로 벌린 쿠데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 전방에 있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극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군과 군의 싸움이니까. 근데 이번 쿠데타는 민주당, 국회만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과 수술적인 쿠데타를 한 거죠.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 전국에 무슨 뭐 지방에까지 뭐 그 쿠데타를 위해서 무슨 계엄사령부를 만들고 그렇지 않았고 분명하게 국회를 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최단 시일에 국회로 모일 준비를 해야 네. 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루즈해졌다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는데 낌새를 차렸으면은 바로 국회의원회관에 전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와서 숙식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미 대응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거지. 예. 저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성공적으로 저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예.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소규모의 그러나 확실한 정예 병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했고 내란을 일으켰고 거의 성공 직전에 갔다가 한 10분, 20분 차이로 성공을 못한 것입니다. 좌초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 체포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제 계엄군의 생생한 증언은 이재명 잡으라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일단 다 끌어내려 했다. 두 그렇죠. 명이 증언을 했고 네. 이제 영상에 보면 한동훈 대표 당 대표실 안에 매복하고 있던 계엄군도 우르르 나오는 모습도 했는데 오늘 이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보면 국방부 차관은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은 없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탄 지급은 없었다. 공포탄만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분 얘기는? 실탄은 그래서 또 제가 오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예. 실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그 탄약통이라고 하잖아요. 탄약통. 예, 탄약통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예. 실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탄이 지금 화면은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진 게 저 위에 이제 종이 붙어 있잖아요. 종이. 저희가 해독을 했어요. 예. 근데 저기에 이제 공포탄이면 공포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실탄이면 실탄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보통탄. 이라고 써져 있고 뭐 긴 그 기관총이나 이런 데 쓸 탄은 또 탄약통이 다르고 저거는 그 실탄입니다. 뭐 저게 지금 국회에서 가지고 들어갔던 그렇죠. 통인가요? 통 여러 개 있습니다. 저기 그렇군요. 여러 개 있고 그 차량
실려져 있는 거 또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동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신네 계엄군의 사진에 공개된 걸 보면 어떤 계엄군은 그 저격수 총을 갖고 예,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저격용 소총.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저격할 준비도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격수가 왜 들어왔을까 판단을 해보니까 국회 잔디 예. 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격수가 지금 그 사진 자료가 설치하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네, 저 삼각대 저기 삼각대고 저기 장총이죠. 총 예. 저게 저격수 전용 총입니다. 제가 그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그 이천 저기 사령부에 갔었는데 거기에 700m까지 맞춥니다. 저분들이 700m 표적 사람 표적을 맞추는 실력자들인데 예. 국회 잔디 마당에 엎드렸어 자세로 있다가 이송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이 대표를 우리가 탈출시키려 한다든지 국회의장을 탈출시키려고 했을 때 뭐 의장이나 대표를 쏘진 않겠지만 예. 한두 사람을 저격하려는 용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옥상에서 예. 시민들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뛰어온 사를 저격을 해서 상황을 제압하려 했겠죠. 이게 뭐 사진과 자료로 확인되는 것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조금 전에도 헬기 사진도 봤고 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알수록 지금 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실패했으니까 이거 뭐 마치 뭐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외과 수술적으로 잘 준비된 정형화된 쿠데타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막은 거죠 민주당이. 불과 10분, 20분 그 차이로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결의안 통과로 겨우 막은 겁니다. 겨우. 계엄이 해제됐던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고맙습니다.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